아니, 김건희 유부녀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되자 정치권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국힘당이 목숨 걸고 은폐하려 했던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의 실체적 진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밝혀졌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가운데 대북 송금 사건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상황인데 왜냐? 이화영 부지사와는 또 굉장히 그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네, 먼저 그 여러 가지의 지금 조작 기소 사건들이 또 가지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대표적인 그 조작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서 시작된 조사였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걸 잡고 엮으려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마치 대북 송금 주범이자 종범으로 몰아가면서 이 사건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3년 7개월째 감옥에서 서울구치소에서 현재 갇혀 있는데 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저와는 30년직이에요. 와, 굉장히 오래된 사실 친구이자 동지이고 그리고 2004년도에 국회의원을 같이 했었어요. 굉장히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인데 이 쌍방울 이 대북 송금 조작 사건으로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엮고 또 이재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엄청난 진짜 희대 조작 사건을 벌인 겁니다. 네. 저도 이화영 부지사를 그동안 몇 차례 계속 면회도 다녀왔고 구치소 면회를 자주 가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도 제가 가서 잠깐 봤어요. 봤는데 이 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먹먹해요, 가슴이. 그리고 또 배우자 그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종화 여사를 볼 때도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런데 백정화 여사님은 훗날 역사적인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진짜. 네네. 굉장히 사실은 3년 7개월 동안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 또 하나의 감옥살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배우자도. 근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때 조사 과정에서 보면 아들도 구속시키겠다. 그리고 배우자도 조사받아야 된다. 또 그리고 또 변호사 비용 마련하느라고 집도 다 내놓고 또 전세 보증까지 가압류당했어요. 그럼에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진실을 위해서 검찰과 맞서서 싸워왔고 또 그리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또 계속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킨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 그 내외가 옛날에도 학생운동할 때 유명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사모님도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면회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국정조사 때도 잠깐 봤을 때도 그래도 참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도리어 제가 위로가 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이 검사들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되고 그 다음 이화영 부지사의 명예회복까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 해야 정리가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좀 힘 있는 우리 의원님께서 꼭 좀 나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그 백정화 여사와 함께 기자회견 할 때도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과 고초를 오랜 기간 겪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루빨리 이제 진실을 밝혀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조작 수사, 천하의 그런 그 만행을 저지른 조작 수사를 벌인 정치 검찰, 그렇습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책임을 묻고 맞습니다. 안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지금까지 역사상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제주 4.3, 광주 민주화 운동, 또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
그래서 이게 공소시효라는 그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고 피해자들은 평생을 네. 안고 살아가는 이제 그게 우리가 아픈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공소시효를 없도록 하는 그 이런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대한 특별법 그 사실 저희 그 민주당 여당에서 그 저희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때 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아, 그랬었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스톱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 차원에서 네. 일을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죄 받아야 되는 집단이 국민의힘이야. 맞아요. 국민의힘은 와 진짜 대단한 집단인 게 예. 이번에 국정조사 우리 다 지켜봤죠. 다 맞죠. 팔았어요. 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은요 예.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남욱 변호사 예. 조경식 그 KH그룹 부회장 네네네. 등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위증이 어떤 건지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뭘 위증이라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청에서 연어술 파티 있었다라는 발언 위증이다. 이게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6만 8천 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증언한 거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협박과 강압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 요 증거 120개 이상 나왔고. 조경식 전 부회장이 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와 같이 있었는데 리오난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500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안 봐. 귀를 와, 닫아. 국민의힘 그리고 대단하다. 이거를 위증으로 고발. 아니 우리 검사님 이 무고로 좀 어떻게 혼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이거 아마 고발되면 또 무고로도 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옛날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사실 일부 검사 중에는 좀 수사를 이렇게 위험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검사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 특수부 검사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전체가 그냥 그렇게 했던 수사잖아요. 그런데 이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장에 이제 그런 어떤 강박이라고 그러죠. 겁박하는 상태가 없어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놔뒀더니 사실을 진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위증으로 고발해서 마치 그 사람들이 거짓인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짜고 싶은 아이고. 거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진짜 무고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봐야 될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한 사람만 지금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국민의힘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검찰의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검찰이 한 합동이야? 아니 한 몸 아니고서야 왜? 뭔데 위증으로? 왜 정당이 불리해? 우리는 검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입증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야. 명이라는 것이. 예. 아니, 그래서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 이게 시작이 끝이 아닌 거예요. 네.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은폐돼 있고 조작돼 있던 이 사건의 실체들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진짜 핵심 관계자들이 다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대북 송금 네. 사건 같은 경우에 핵심은 지금까지 그거였었어요. 리호남이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냐 없었냐. 네. 그또 하나는 연어술 파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박상현 녹취록. 네. 근데 이번에 이게 다 지금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다 확인됐잖아요. 실체가. 그러니까 이종석 국정원장이 그 청문회에 나와서 네, 기관 보고 했잖아요. 네, 기관 보고를 했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권 당시에도 국정원에서 감찰을 했어요. 네. 근데 감찰을 했는데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서 네. 감찰 보고서가 작성이 됐지만 이거를 수원지검에 제출 안 했던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 자체가 굉장히 그 불완전한 자료도 이어졌고 결국 이 공소사실 자체가 허구라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검사님 나오셨으니까 요거 하나만 또 좀 여쭤볼게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네. 문재인 정부의 1기 수사팀에서 정영학 녹취록에는 재창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기 수사팀이 실장님으로 조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조작을 바로 해버려요. 실장님으로. 왜냐? 정진상 실장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야 이거 되니까. 조작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런데 와, 이 2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국회에 나와서 뭔 짓을 하고 있냐? 이 건이 완벽히 드러나 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속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속기사한테 책임을 딱 떠넘겨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이 속기사가 특정이 됐더라고. 특정이 됐습니다. 예. 김모 씨로 이제 특정이 됐어요. 나는 이런 검찰들의
마지막까지도 추악한 모습. 정말 이건 고쳐서도 못 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최악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녹취록,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은 진짜 잘 없는 일인데 예. 이게 지금 재창이 형 같은 경우는 저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실장님이라고 전혀 들리지 않고 재창이 형을 네. 뚜렷하게 들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기 수사팀들도 다 이거 재창용모라고 그렇습니다. 들린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 지금 검찰에서 검사들이 얘기하기로는 속기사가 뭔가 잘못해서 해낸 듯이 그렇게 떠넘기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속기를 하는 사람이 그냥 정말 이렇게 애매한 것도 아니고 네, 분명해요. 실장님으로 들을 수도 없는 것을 예. 재창형으로 바꿨을 가능성은 저는 실수라도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없다고 그렇다면 봅니다. 분명히 검찰에서 저는 관여했다고 보는데 이제는 모르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제출을 하면 보통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증거 녹음 원본도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말장난이지. 사실은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그 음성 녹취를 다 못 들어봅니다. 시간적으로도 안 통상은 돼. 녹취록만 보고 녹취록 그 기재된 것만 보고 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기재된 것만 본다는 걸 잘 알고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파일도 같이 냈으니까 우린 결백하다. 이건 전혀 예, 틀린 말장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검사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보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이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작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는 게 거의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 수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고개 숙이고 사죄하고 눈물 흘리고 반성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 대행은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검사들을 두둔하고 나섰어요. 아 맞아. 이거는 진짜 이건 정말 이거 빨리 단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혼내줘야 돼요. 행정력으로. 네. 일단 그거 잠깐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이어폰을 좀 켜고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되었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혼내줘야 되거든요. 매우 심각합니다. 여전하다 여전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우리는 국회 의원님들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난 이거 너무 화나는데. 그 조작 기소를 자행했던 검사들을 두둔하는 발언이잖아요. 두둔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검찰총장 대행의 말은 근본적으로 조금 잘못된 점이 있죠.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면은 물론 그 검사도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증인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않았던 것 그렇죠.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규명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러니까 가사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밝기 위해서는 나와라 하면 나와서 당연히 증인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않았으니 네. 그 부분을 부르는 것이고 또 당연히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불러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수장이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오히려 문재인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이렇게 동원되고 단절해야지. 잘못했으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잘못을 다 나가서 얘기하고 네. 이제부터 새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하죠. 역시 당연한데 저는 네. 굉장히 글쎄요 저희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제가 지금도 현재 아주 터무니없이 제가 그 면허를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당장 이런 것부터 고쳐야 돼요 검찰이. 그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수원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거든요. 네. 3년 7개월째 지금 수감 중인데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예요. 임시 수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구치소란 거는 미결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는 교도소로 갑니다. 네. 근데 수원구치소가 어떤 형태냐면은 지금 0.78평의 독방에 있으면서 콘크리트 건물과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땅도 못 밟고 흙도 없어요. 네.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어찌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형을 받았으면은 이제 교도소로 이감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계속 붙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냥 그 별건 수사와 쪼개기 기소를 하면서 계속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사법 고문이죠. 네. 예. 그런 저 엉터리 강제 수사 관행들, 예? 그런 별건 그런 저 관행들 이것부터 검찰이 반성을 고쳐야죠. 빨리. 네. 아니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녹취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증언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야 그렇죠. 하잖아요.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경찰을 디펜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방어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말 경찰이 잘못한 것들이 나오면 진짜 제가 민망하고 그렇겠죠.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싶은데 네.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이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면서도 이제 전관의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냥 검찰들에게만 자기 구성원들에게만 잘 보이면 본인이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뭔가 후배들에게 뭔가 예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그거를 생각마저도 빨리 끊어내야 돼. 맞습니다. 예. 네. 아 진짜 나 이 구자연이 때문에 난 진짜 예. 너무 화나는데 네, 검찰총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구자연이. 너 축구 프로그램에서 구자연이 좀 씹어. 홍명보 씹지 말고 구자연이 씹으라고. 거기서 검찰총장으로. 아 그냥 씹어 임마 맥락 없이. 갑자기 월드컵 앞두고. 나는 이거 진짜 너무 열받지 않아? 아니 행정부 수반이 이재명 대통령이야.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검사를 두둔한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나는.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최소한. 네. 구자연이. 검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 네. 우리 그 수사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는 또 윤석열 정부 시대 네네.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네. 우리 의원님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좀 발언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국회에서 오늘도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내란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국정조사도 그거의 일환이죠.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바로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진실, 이건 국회 차원에서 사실은 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가고 있는데 특검으로 갑니까? 앞으로 이걸 이어서 특검으로 가야죠. 의원님이 아유. 특검을 통해서 네. 특검을 통해서 이 조작 기소를 자행한 검사를 저는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 28일 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렇죠. 특검을 좀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국조특위에 있는 이건태 의원이 특검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예를 보면 그 대북 송금 사건 실제로 이 지휘한 주범인 박상정 검사 예.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 현직 검사 신분인데 청문회장에 국조특위 국회에 나와서 증언도 거부해요. 예.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뻔뻔스럽게 언론 인터뷰하지, SNS 하지, 그리고 또 유튜브 나와요. 네. 그러더니 국민의힘이 주선한 자리에 나가서 자기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정치 검사 아니에요, 전형적인? 그렇습니다. 스스로 정치 검사를 보여주는 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더니 또 뭐 어젠가 또 자기는 정치 안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뭐 알아서 하라고 두세요. 사실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런 건데 예. 저는 결국 정치판 기웃거릴 거라고 봐요. 네.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 예? 이제는 뿌리 뽑아야죠.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제는 네. 진짜. 네, 제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원님과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려. 아니 우리 검사님은 남아 계셔야 돼요. 네. 자, 조정식 의원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김건희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박성재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거든요. 김건희 디올백 수사를 이끌었던 김승호 검사가 예. 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김승호 검사 바로 이자입니다. 부산 고검검사. 예. 지금 현직 검사야. 예. 현직 근데 2024년 5월에서 10월까지 디올백 수사를 했던 사람. 디올백 무혐의로 털어줬잖아. 네, 네. 이자가 나왔어. 나왔다고 예. 증인으로. 근데 특검은요. 2024년 5월 당시 김건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눈 텔레그램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풀 버전을 지금까지는 다뤄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어제 풀 버전이 나왔어. 예. 그거. 근데 검사들은 이런 걸 보면 화가 안 나나 봐 또. 이런 걸 보면 부끄럽지 않나 봐.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너무 상하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건 괜찮아. 예. 희한한 검사들입니다. 일단 법정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5월 5일 19시 28분경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다른 수사, 특히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이재명 부인 김행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와 혹시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 일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에 관한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필.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앞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보냈던 메시지는 본인에 대한 이제 수사 전담팀이 생겼다. 그거를 보내고 한 2시간 후쯤에 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희가 보기에는 왜 나에 관한 수사 전담팀 구성해서 빨리 하고 저렇게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 뭐 이렇게 약간 좀 어필하는 게 익혀지거든요. 어쨌든 이때까지 저 메시지 내용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건 맞죠. 대법원장 사건은 저희 형사 1부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좀 진행된 게 있었나요? 그때까지? 대법원장 수사도 그러니까 주인 검사가 좀 바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뭐 검사 한 명이 여러 개의 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사건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도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었고 내부 검토는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나 사건 처리에 관한 독촉받은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일선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좀 챙겨봐라 이런 지시 받으신 적 없나요? 대검에서 특별히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예, 봅니다. 예. 네. 한 사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 어렵다고? 야,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 그렇게 다 쏟았냐? 다 들어가면서. 말도 안 됩니다. 그 텔레그램 내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예, 네. 여기 이제 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그렇습니다. 거고. 이런 이제 김건희 민간인한테 법무부 장관이 이런 문자를 받으면은 검찰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끄럽고 그럼요. 뭐 화를 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 야, 아니 근데 어떻게 당시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와. 디테일하게 형사 일부에서 다 알고 있잖아. 짚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저기 5월 텔레인데 콜검 출장 조사한 게 24년 7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도 제가 찾아보니까 형사 일부가 갔는데 네. 그럼 그때 가가지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 형사 일부에서 그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그럼요. 없죠. 그러니까 대박이네. 저 내용을 보면 왜 내 사건은 빨리 진행을 하면서 저거 제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냐라고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김명수 사건은 바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데 이렇게 네. 지휘를 하냐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렇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라는 거를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밀 유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어 저거를 저렇게. 그리고 이거 그 김건희의 문체가 아니에요. 이게 문체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뭐 보고를 받은 거 아닌가? 저런 내용은 아마 김건희 씨가 저걸 직접 작성하기도 어려운 얘기죠. 예,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어떤 지시 같은 걸 내리려면 뭔가 내용을 좀 알고 네. 사실 김명수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다음에 다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김건희는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좀 누군가 서포트해서 써줘서 그대로 아마 저도 그런 것 전달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민정 쪽이나 아니면 정무 쪽에 얘기를 해서 그걸 해서 내가 직접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잘 안 돼서 자기를 지금 전담팀이 구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내가 직접 나설게 네.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자기가 그걸 쓸 능력은 안 될 거고 아마 좀 써줘 내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김건희는 글을 쓸 때 중간에 점을 되게 많이 찍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알 저희가 수 없어요. 몰라요. 네. 그렇군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보내줘서 그거를 그대로 그것을 사실은 필요했는데 그 필요 정도는 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그냥 보낸 것 같아요. 예. 의문을 그냥 제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의문 제기하세요인데 네. 예, 그대로 보낸 건 아닌가 싶고 이것도 그러네요. 김명수 가로 열고 전 대법원장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김건희에게 설명하느라고 그렇죠. 이렇게 보낸 내용인데 그렇죠. 이거까지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보냈을 가능성이 네. 있어 보입니다.
검사들 이런 거는 화 안 내니? 그러니까 아이고. 검사들이 이제 저런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증인신문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똘똘 뭉쳐서 2%나 이런 데서 이렇게 들끓고 예. 저런 것이 나타나면 바로 진짜 2%에 들끓고 한다면 네. 검사들이 진짜 뭐 공평하게 네. 이렇게 한다 할 텐데 저런 데도 가만히 있어서 그러니까 참 이거 지금- 검찰청은 없애야 돼. 네. 지금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돼. 아니 지금 2%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는 국정조사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가득 네, 채우고 있다는 거 안 아니겠습니까? 부끄럽나 봐. 그러니까 너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요. 2%에서 글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게 더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 학명으로 비칠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 보면 무슨 뭐 야망과 광기의 시대가 언제 끝날 네. 것인가 그 야망과 광기의 시대를 본인들이 만들었고 지금 맞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힘들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난 진짜 그 정신 상태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짜 모르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아직도. 잘했다고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또 받고 있거든요. 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400억을 토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 재판을 남들보다 더 관심 있게 깊이 있게 다뤄요. 맞아요. 이거 그냥 아니 뭐 일단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놓으면 안 돼.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건 국민의힘을 박살낼 수 있는 예. 중요한 사건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혐의 중 하나만 잠깐 좀 살펴볼까요? 자, 윤석열이 이제 특검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윤석열 발언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랑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요 부분 윤석열이가 거짓말하는 2022년 대선 당시 영상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요 발언인데요. 예. 윤석열이 본인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미 이건 거짓말이라고 자백을 했었어요, 일단은. 네. 그거 다시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네. 지난달에 법정 진술로 전성배 씨는 뭐 저희 식구랑 만났죠. 몇 차례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배우자 김건희랑 같이 건진 만난 적이 없냐라고 물어보니 저 아내랑 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다. 이게 너무 완벽한 자기가 얘기했어. 자백을 이미 한참 전에 했어요. 했어요, 대놓고. 그런데 이제 어제 건진법사가 또 나왔어요. 건진이 나왔어요. 예.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예. 건진의 어제 법정 진술입니다. 윤석열에게 중요한 시기마다 조언했다. 윤석열이 2014년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도 사표를 내야 하는지 묻기 위해 나랑 대화를 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할 때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 받았을 때도 윤석열 부부가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와, 오래됐네 또 라고 2년도. 법정 진술. 오래됐어, 이 년이. 네. 진짜. 오래됐어. 그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항상 전성배 건진한테 물어봤대. 네. 그리고 윤석열 부부가 함께했고. 그렇죠. 이건 뭐 허위 사실은 뭐 명확해지는 그렇죠. 겁니다. 자기도 예.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모든 걸 다 부인했는데 요것만 또 시원하게 긍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원하게 갑니다. 네, 400억을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이 자꾸 윤석열 절연하는 메시지를 내니까. 얘들아 나 아직 있지. 야, 내 입 남아있다. 그거 보자, 이 자식들. 400억 준비해라. 그래. 본인은 영치금으로 12억 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렇게 명백하게 자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뭐랄까 변명하듯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그리고 아예 그 변호하는 것이 그 자체로 거짓말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변호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크게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요. 뭐 이게 뭐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이게 그 100만 원 이상 이제 선고가 돼야 400억을 토해내는데 그 벌금 액수로도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가 지금 법정을 좀 봐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아마 100만 원 밑으로 선고가 돼 아마 가능할 거예요. 예.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냐 여부가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남석 변호사. 예, 부패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그다음에 건진과의 관계가 무속이나 이런 거 연결돼서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맞아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허위로 밝혀지면 100만 원 밑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 건진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죠. 이 건진이 있었던 그 본부를 없앴어요. 네트워크 그렇습니다. 본부가. 예, 그걸 없애버렸어요. 계속 집요하게 이제 이렇게 여론에서도 얘기하니까 저것도 지금 얘기가 예,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결정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저거는 100만 원 밑으로는 좀 상상이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이 엄청 큰 뉴스였고 엄청 큰 이슈였다니까 당시에. 그래서 그걸 없앴다니까 네트워크 본부 맞습니다. 자체를. 예, 예. 맞아요. 그때 뭐 건진 라인 뭐 이런 얘기가 벌써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뭐 비선 실세 네. 여전히 건진이 막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키고 막 그런 맞습니다. 영상이 그런 돌아다녔잖아요.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네. 때였어가지고요. 사법부가 네. 상상 이상이라 또 그게 사법부가. 끝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네. 아, 사법부 좀 씹어. 축구. 월드컵 두고 심판이 조금 잘 못한다 네. 싶으면 우리 사법부를 못하죠. 충분히 가능하잖아 이거. 알겠어요. 가능하지. 약간 빗대가지고. 빗대서 가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월드컵 개막인데 사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잖아. 아니 국민적 여론이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예. 장난치면 안 됩니다. 박문성 위원이랑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도 우리 검사 출신으로서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 쉽지 않죠 사실. 함께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검찰이 제가 몸담았던 데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지적하고 다시 국가의 중요한 기관으로 새롭게 맞아요.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관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정조사 특위에서 들어간 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세신된 검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태어나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김건희를 저는 윤석열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김건희한테 다 묻고 김건희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김건희 윤석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인데 그래서 김건희의 결정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란 특검에서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요렇게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서 가다가 대통령실로 가다가 김건희로 가는 길은 다 끊어졌어요. 일단 주진우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을 통해서 움직였고 그리고 김건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심우정한테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 다 그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특검도 이 허들을 다 못 넘어서 김건희는 아무것도 안 한 자범으로 지금 1년 8개월 그렇죠. 자범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요 위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에 그 검찰이 얼마나 조작 기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주진우 이름이 나오고 이시원 이름까지 나와. 그러니까 두 비서관 출신 주진우 비서관과 이시원 비서관 나옵니다. 이원모는 더 나와야 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는데 여기서 좀 파고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수사를 거기에다 좀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럼 김건희 씨 이야기로 옮겨가 보면 지금 사실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게 화제였었는데 그러니까 미동도 없이 앞만 보고 윤석열 씨는 김건희 씨를 봤다라고 하는 건데 정작 돌아가서는 김건희 씨가 엉엉 울었다라고 뭐 유정아 변호사가 소셜 미디어에 올렸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주진우 찐사람 아니에요? 찐사람? 서로? 아니요, 서로 아니고 짝사랑이죠. 눈길도 안 주던데. 근데 돌아가서 또 울었다라고 하니까 뭐 속상한 마음을 표시한 건가? 변호사는 그걸 왜 올렸나? 이게 궁금해서요. 변호사가 바로 올린 게 뭐 좀 의도가 있어 보이죠. 그렇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변호사시니까. 김건희 씨가 울었다 그러면은 이 유정아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울었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지. 사실 자기 앞에서 막 엉엉 울면서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그냥 나 어제 울었어요라고 이제 했다는 건데 그런 얘기를 우리 같은 경우에 내가 울었어요 하면서 변호사한테 그런다고? 그리고 말이 안 맞잖아. 김건희 쪽 변호사들 매우 뭐라고 해야 되나 정제된 단어 정제된 단어는 아니다. 계속 회의를 해서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사람들 귀에 이렇게 싹 박힐 만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딱
체크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오. 그거를 일부러 지금 나는 자극하려고 올리는 거야. 재판- 김건희 변호사는 좀 철저하게 나름 변론을 하고 있다. 재판 준비 엄청 예. 열심히 아, 하면서 그렇군요. 그리고 그 김건희와 굉장히 그 깊게 소통하면서 얘기합니다. 김건희 쪽 변호사들이 제가 세강자 이준수와 김건희의 문자를 공개했을 예, 때 그 다음 날그 입장문 냈었죠. 입장문 냈었죠. 예. 주진우 기자 뭐지 왜 명예훼손 한다고 막 그러고. 명예훼손은 그 수사 기록을 이렇게 자꾸 유출이 된다는 등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저 특검이나 뭐 검찰이 아니면 모를 자료를 왜 주진우가 그건 계속 그 사람들 말이 공개하느냐. 맞는 거 아니야? 어서 얻었어. 아니 오히려 주진우 기자가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또. 좀 진짜 취재원을 자꾸. 좀, 자, 근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공개해가지고 제가, 아니, 지금, 그래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왔어. 나중에. 왔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고 내가 얘기했더니, 아니요. 아닌데. 기자님이 보도하는 거는 정말, 기자로서 할 일을 하죠. 잘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저희 입장도 있기 때문에 특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잘 좀, 뭐라고 해달라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주 기자가 세게 나가니까 거기서는 깨갱했다는 거죠.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예, 얘기하는데 예. 이게 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문구예요. 변호사가 갔다 와서 내가 뭐 사람이고 저 사람들 저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맞아요. 회의를 해서 잘 이렇게 그 정제해서 메시지를 냈다. 이게 더 전략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 공판할 때 보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에 대해서도 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냥 뭐 통으로 다 그냥 대답하지 마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몇 가지도 있는데 그것도 증언 거부 이것도 거의 변호사의 어떤 얘기는 조금 하고 어떤 얘기는 하잖아요. 예. 유리한 얘기는 하고 그런데 그것도 변호사가 잘이 아니라 조언을 해서 조언을 따르는 겁니다. 김건희가 자기 생각을 특검에 나와서 조사받을 때 자기 생각을 말했던 거는 저 과자 먹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특검 사무실에 과자가 있어요? 과자 엄청 맛있는 거예요. 검사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검사 방 가보면 주전부리 하려고 먹잖아요. 있잖아. 근데 그걸 막 먹으려고 그 와중에 계속 그 얘기를 했어. 아, 저희 대기실에 좀 있는데. 윤석열은 조사받으러 와가지고 그 통을 다 먹고 옆에 있는 것도 갖다 다 먹었어요. 커피도 먹고. 조사받으면서. 네. 믹스 커피 좋아해. 아. 지금도 감옥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그건 다른 얘기 다음번에. 예, 참 대단한. 단 걸 좋아해. 예.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그래도 주진우 기자가 사실 쫓고 있는 또 하나의 탐사 보도물이 있거든요. 건의로드라고 해서 김건희 씨가 실제로 국정에 개입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보도적 역할을 했던 무속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좀 쫓고 계시잖아요. 자, 이 부분이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윤석열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김건희가 무속에 빠진 게. 그리고 말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속이에요. 건진법사 관련돼서. 나는 몰라다. 무속은 모른다. 건진법사도 부인하고 안 만났다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재판부에 보완 자료를 증거들을 계속 지금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한 거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점쟁이한테 가. 전물 보다가 잘 보내. 그러니까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러다가 잘 보내 윤석열을 데리고 왔다는 예. 윤석열과 같이 점쟁이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문자를 공개했는데 그것도 보여줘. 그러게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걸 구하셨어요, 진짜? 아니 또 그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번에는 뭐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준비 안 됐대. 어깨수를 자꾸 까라고 하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김건희가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김건희가 무당 얘기를 해. 그 무당 점집이야? 아직 점집이야? 이렇게 물어봐 윤석열이가. 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또 공개했어 내가. 또 했어요? 저 지금 번호 보내주세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그 뭐라고 했냐면은 예. 그렇게 뭐라고 했냐면은 무당 지금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지금 만날 수 지금 있대. 가면 만날 수 있대? 무당 갈 수 있대. 만날 수 있대.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 지금 그냥 가면 된다는데 하고 무당 예약을 윤석열한테 시켜요. 아 윤석열 씨가 윤석열한테 직접 네,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시켜 무당 그래요. 예약을. 아이 내가 좀 빨리 보여줘봐요. 아 지금 보내주시면 저한테 찾아봐. 지게 있을 때 말씀하시는 아니요. 검사 시절에. 이제 그 전에. 그 전이죠? 2012년 주진우 기자의 포인트는 2022년에 대선 TV 토론할 때나 이럴 때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 무속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그 건의로드에서 그 부분은 보여주면 되고 가면 추가적으로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이신데 문자 찾았어. 문자 찾았는데 김건희가 이렇게 문자입니다. 전화해봤어? 이렇게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전화해봤어? 무당한테 이렇게. 그랬더니 윤석열이 전화 안 받는데 그냥 가서 기다리면 된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오늘 가도 되냐고 물어봐.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오늘 가도 되냐고 물어봐. 김건희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물어보고 올해 지금 그러니까 조금 있다 내가 올라갈게. 남편이 아니라 비서관 아닌가요? 그렇죠. 비서관한테 보내는 식으로. 근데 먼저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네, 주진우 기자가 안 보내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게요. 바로 해줘요. 저희 제작진들은 얼마나 손이 빠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만 봐. 아니 주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주기자 라이브에서 봐. 다 했어. 6시 반 주기자 라이브에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굉장히 이것저것 다 다뤄봤는데 재밌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하은기장 부대변인 혹시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로 해주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못한 말은 없는데. 그래 많지 않고요. 텐션이 되게 높네요. 아, 이번에 봤을 때는 변호사님 우원기 좋네.